안녕하세요. 포마삭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센수학 1등급 애내독 학습. 자, 23번째 시간이네. 그쵸? 벌써 4주차의 23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화요반, 고등수학 하반이에요. 그쵸? 하. 그래서 4주차고 지난주도 얘기했었지만 이제 3주차까지가 보통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걸리기 때문에 혹여라도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한 달 이내 이렇게 임박한 학생들은요, 이제 잠깐 오늘 강의까지만 듣고 역함수까지만 듣고 그 다음에 1주차부터 다시 또 반복하길 바래. 시험 끝나고 또 봐도 되니까. 그게 아닌 학생들은요, 쭉쭉 나가면 되겠지 뭐. 그쵸? 높아시면 얘기해봤고, 자, 일단 내신 시험 기간에 걸리는 학생들은 걸렸다 싶으면은요, 이제 4주차 오늘 강의까지만 듣고 다시 또 1주차부터 해가지고서 3주차 돌리면 된다 이거죠. 그쵸? 시험 범위 충분하니까 중간고사 범위로. 자, 좋아요. 자, 오늘은 4주차 진도 과정은요, 일단 밑에 고정 댓글란에 또 표로 줬는데 5단원 한 단원이야. 그치? 앞으로 이렇게 진도적으로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이번 주에 5단원, 그 다음에 5주차 때 6단원 무리함수요. 무리식과 무리함수. 맨 마지막 주차 때 순열과 조합 7단원 끝이니까 고등수학 상에 비해서는요, 상당히 그래도 진도 범위가 좀 수월한 편이야. 그쵸? 그래서 이번 주차 때에 수목 금토 주말까지 토요일까지 해가지고서 일단 5단원 학습을 끝내시고, 그 다음에 일요일 시간 많지, 그치? 시간 많이 내고 월요일 화요일 3일 남은 기간에 V쌤이 준 거를 기준 삼아서 다시 또 4단원 그리고 또 이번 주 단원 5단원까지요. 다시 한번 반복해가지고 이론들을 재정립하길 바래. 늘 강조하지만 우리 1회독 때 그 다음에 회독이 반복될수록 어떻게 해요? 예. 자꾸 이론을 점점점 백지 시험, 재시험, 30까지요. 그래서 안 보고 정말 자유롭게 쓸 수 때까지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사실은 그 공부가 다라고.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일정 수준의 우리 센 테스트 선생님 볼 때 평균 95점 이상, 95 이상 다 100만 들면 좋겠지만은 그 정도 수준의 실력을 갖게 됐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모의고사나 수능 기출문제 중에서 좀 기출문제 풀이 분석, 좀 어려운 문제만 풀면은요, 충분히 수능 등급도 가능하다 이거지, 그치? 좋아요. 자, 이번 주 진도 과정 일단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니까 반드시 완수하시고, 또 함수 4단원, 또 5단원, 이번 단원 다 싸잡아가지고 깨끗이 정복하기. 좋아. 자, 오늘 23번째 에피소드는요, 역함수 그래프 관련된 심화 이해인데, 우리 역함수는요, 정의부터가 중요하잖아. 그쵸? 그래서 V쌤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역함수 문제는요, 이 정의 자체를 잘 일단은 아주 그냥 기본적으로 익혀놔야 돼. 그쵸? F합성 G. 지합성 F요. 이게 뭐가 나오는 거야? 합성 하나마나 항등함수 I가 되는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이때 G가 F 인버스, F가 G 인버스. 이때 G가요 F 인버스고요. 또 뭐야? F가 G 인버스. 서로 역함수다 이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역함수의 정의를 이용해가지고서 여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성질들은 이미 다 쌤이 이론 강의 때 다 깔끔히 얘기해놨으니까 지난주 공부가 다 돼 있을 거라 믿어. 그쵸? 믿어. 그래서 당구 사항이 뭐였습니까? 당구 사항이요. 예. 역함수 구하기가 있는데 역함수 구하는 거는 역함수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기 전까지 도대체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서는요 풀 방법이 없을 때 그럴 때를 제해놓고서는 무조건 다 역함수의 정의와 그 다음에 역함수의 성질과 뭐라고요? 다시 한번 역함수의 정의와 다음에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야. 이걸 이용해서 문제 푼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 시간 때 얘기할 거 역함수의 그래프에 관련된 심화 이해인데, 그렇죠? 역함수의 그래프. 역함수의 그래프는 일단은 뭐가 보장이 돼야 돼, 역함수는요? 예. 주어진 구간 내에서 1대1 대응이 보장돼야 돼. 일단 역함수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일단 1대1 대응 다 알고 있죠? 복습하고 있는 거야. 1대1 대응이에요. 그렇죠? 1대1 대응이 주어진 구간 내에서 보장이 돼야지만이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거죠. 이게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뭡니까? 선결 조건이죠. 그렇죠? 선결 조건. 그래서 자, 1대1 대응이 되는 주어진 구간에서 1대1 대응이 되는 그런 함수의 그래프는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 그래프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주어진 구간 내에서 자, 단조 함수요. 1번 단조 증가하거나 두 번째로 단조 감소하거나 이 두 가지가 다라고. 이 두 가지 함수만이 주어진 구간 내에서 1대1 대응이 된다 라는 얘기는 연속이면서 1대1 대응이 된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돼요? 주어진 구간 내에서 단조 증가하고 있거나 아니면 단조 감소하고 있거나. 그쵸? 자, 그래서 우리 그래프상에서는 이제 특징이 뭐였습니까? 당연히 y = x 대칭이죠. x, y 체인지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다 기본
y equal x 대칭인데, 근데 y equal x 대칭하면서 이제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가 y equal x와 어떻게 만나냐에 대한 그 내용을 좀 정리해 줄까 해, 이번 시간 때. 응? 뭐라고요? 주어진 함수와 원래 있던 원함수와 그 함수의 역함수가 y equal x에서 만난다라고 대충 알고 있잖아, 그렇죠? 그럼 과연 어떻게 만날까를요, 정확히 두 개의 함수를 구분해가지고 선생님이요, 이번 시간에 정리해 줄 테니까 깔끔히 정리해두고 헷갈릴 일 없도록. 자, 출발해 봅시다. 1번에 1번. 이걸 어떻게 번호 매길까? 1번, 2번 하자. 1번, 2번, 1번. 단조 증가할 때, 그렇죠? 자, 단조 증가할 때에는 자, y equal x 선생님 파란색으로 y equal x가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예외적인 거 주어진 함수와 역함수가 완전히 똑같은 경우를 일단 제외할게요. 그렇죠? 뭐라고요? 주어진 함수와 역함수가 똑같을 경우 이때는요, 단조 증가할 때에는 언제 똑같냐면 얘는 y equal x 하나밖에 없어요. y equal x는 제외다. y equal x는요, 요거 하나밖에 없어. 증가하면서 주어진 함수와 역함수가 일치하는 건 y equal x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점이 y equal x 선상에서 무수히 많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좀 제외. 자, 이거를 제외해놓고는요, 이건 제외다. 이거는 왜? 주어진 함수와 역함수가 일치하기 때문에 제외시키는 거야. 일치. 이거 제외해놓고 나머지 단조 증가함수들은요, 어떻게 돼요? 예. 단조 증가함수들은 만약에 주어진 함수와 역함수가 만난다면은요, 무조건 어디서 만나야 되는 거야? 네, 맞습니다. y equal x 선상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거야. 만약에 안 만난다면, 잘 봐. 만나지 않아요. 원래 또 원함수가 이렇게 생겨먹었어. 안 만나? 그럼 얘도 안 만나. 역함수도 당연히, 안 만나겠죠. 그쵸? 말이지, 얘가 몇 개 더 보여줄게. 그럼 만약에 만난다면요. 단조 증가하면서 만난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만났어요. 그쵸? 증가하면서 두 군데서. 그쵸? 어떻게 해요? 역함수 당연히 y equal x 대칭이니까 그래프가 노란색으로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제 말 이해가지? 그러면요. 만나는 교점이 어떻게 해요? 당연히 y equal 어디 위에 있어? x 선상일 수밖에 없잖아. 제 말이 이해가? 따라서 1번. 자, 정리합니다. 자, 역함수의 그래프와 원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만났대. 그때 만나는 게 만약에 단조 증가함수였어. 이게 주어진 함수가 단조 증가잖아요? 역함수도 당연히 단조 증가야. 이것도 알아도. 역함수가 단조 증가입니다. 아니, 뭐 얘가 단조 증가요. 원함수도 단조 증가예요. 그쵸? 맞지? 그래서 단조 증가하는 상태일 때에 만약에 두 원함수와 역함수가 만났다면요, 무조건 어디서 만날 수밖에 없는 거야. y equal x 선상에서 x 이 직선 위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 누가 만난다. y equal fx와 y equal gx요. 얘를 y equal fx라고 할까요? 얘를 y equal gx라고 할까요? 그리고 만나면 무조건 y equal x, 딴 데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언제 단조 증가할 때는. 그리고 안 만날 수도 있죠. 안 만날 수도 있어. 그래서 만약에 문제 풀 때, 응용 문제 풀 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주어진 함수와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가 만나는 교점, 두 점 사이의 거리 이런 걸 물을 수도 있고요. 어디서 만나는지를 물을 수도 있고요. 이럴 때 쌤이 얘기했잖아. 이거의 역함수를 구해가지고 교점을 구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주어진 함수가 단조 증가함수라면 잘 들어. 일단 y equal x요. 역함수 구할 필요까지 갈 것도 없이요. 일단 y equal fx와 y equal x요. 두 개를 연립해가지고 교점 잡아주면은, 왜? 항상 만나기만 하면 어디서 만나니까? y equal x 선상에서 만나니까. 언제? 주어진 함수와 단조 증가함수일 때는요. 이때는 이렇게 풀면 돼. 근데 두 번째. 요게 문제죠. 두 번째로요. 단조 감소함수예요. 그 함수가 단조 감소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역함수 갈 수도 있죠. 그죠? 왜요? 단조 감소함수도 1대1 대응함수니까. 따라서 이 상태일 때는요, 봐. 이게 단조 증가할 때는요, 이게 안 썼네, 여기다가. 선생님, 단조 증가, 그쵸? 단조 증가할 때는 말이야, 안 만날 수도 있잖아. 안 만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일치하는 것도 이하나밖에 없는데, 단조 감소하는 건요, 일치하는 게 제법 많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주면요, 봐. y equal x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제외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잘 들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요, 이렇게 떨어지는 직선들은요, 뭉친다. 돌려봐. 돌려도 주어진 함수와 역함수가 일치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어디 있든 간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만 되는 그런 직선이라면요, 이거 y equal x 돌려봤자 주어진 함수와 역함수가 일치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교점이 무수히 많은 거야. 주어진 함수와 역함수가. 제 말 이해가지? 또요, 이런 것도 가능해요. 만약에 제한된 범위에서요, 4분원 같은 거 있잖아요. 4분원.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뭐, 여기만 그러니까 4분원 범위를 좀 제한시켜서
이런 원인데 원, 이런 원샷 이렇게 그쵸? 4분 원. 이거 돌려봤자 어떻게 돼? 돌려봤자 일치하죠, 그쵸? 이해가죠? 또는요, 뭐 이런 유리함수들, 유리함수, 노란색 할까? 빨간색, 노란색 좋아. 이런 유리함수도 마찬가지죠. 이런 유리함수들도요. 주어진 제한 범위에서 돌려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꽃이 돌려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치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진 함수와 역함수가 일치하는 것들이요. 언제? 단조 감소함수일 때는요. 길이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기타 이런 것들 많이 등장한다고. 무수히 많이 있다고. 얘는 y x 하나밖에 없었는데 언제? 단조 증가할 때는. 그리고 단조 증가할 때는요. 예, 주어진 함수와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없을 수도 있었지. 근데 단조 감소함수일 때는요. 교점이 없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최소 몇 개 떨어지니까 감소함수가 적어도 yx와 한 점은 만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나는 점이 있다면요. 당연히 거기서도요.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역함수가 이거예요. 주어진 함수가 단조 감소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 정도로 할까요? 역함수는요. 얘 대칭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렇죠? 이것도 알아둬요. 감소야? 얘도 감소야. 그렇죠? 주어진 함수와 감소는 역함수도 감소함수.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예외적인 게 또 발생한다 이거야. 뭐냐면은 아까 단조 증가함수일 때는요. 어떻게 만나는 교점들 원함수와 역함수가 만나는 교점이 항상 어디 있어요? y = x 위에 있었잖아. 그런데 단조 감소함수일 때는 y = x 위에 있지 않아도요. 예, 교점이 생성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항상 어떻게 해요? 항상 홀수계로 발생한다. 얘는 무조건 단조 감소일 때 무조건 적어도 한 개 이상의 교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건 중국 됐으니까 무수히 많았고요. 요거 한 개 y = x 위에서. 자, 만약에 단조 감소하는데요. 이렇게 한다고 할까? 그래프 이런 식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할까요? 자, 이거 역함수요. 샷. 요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점은 당연히 y = x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단조 감소하면서 어디에서요? 이런데 이건 당연히 이 점과 이 점 또 뭡니까? y = x 또 대칭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거의 대칭점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고 요거의 대칭점도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만났다는 얘기는 y = x 대칭된 점이 또 만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항상 단조 감소함수일 때는요. y = x에서 만난다. 요거 한 점. 이거 한 점 무조건 있겠죠. 왜요? 아니 감소하다 보면은 무조건 y = x 한 점은 만나야 되잖아. 무조건 단조 감소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 한 점 무조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y = x 위에 있지 않은 점들에서 만날 수도 있는데 그런 점이 한 쌍이 있다면요. 이거에 y = x 대칭되는 점에서 또다시 교점이 발생한다니까 결과적으로 교점이 몇 개? 한 개, 세 개, 다섯 개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 언제? 단조 감소함수일 때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정리해 주길 바란다. 땡. 자, 돌아와서요. 자, 역함수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상당히 난이도가 좀 있어. 그쵸? 합성함수와 역함수. 그래서 선생님 이번에 유리함수 공부한 다음에 유리식 유리함수도 양이 많은 편이야. 주말에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다음에 남는 시간 때 뭐라고? 다시 또 한 수편 돌아가지고 복습하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역함수는요. 정의와 성질들 이걸 이용해서 문제 푼다. 최대한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건 자제한다 이거야. 그쵸? 자제해야 돼. 이번에 유리함수 역함수 구하는 것도 쉬운 방법이 있지만은 일단 직접 구해보고 역함수 직접 구하는 건 자제하시고. 그래서 오늘 심화이에 그래프에 역함수의 그래프는 1:1 대응이 기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 입장에서는 단조함수야. 단조 증가하거나 단조 감소해야 돼. 주어진 구간 내에서. 그런데 언제 역함수와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언제 발생해요? 단조 증가할 때는요.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면 무조건 어디서 발생한다? y = x 위에서 발생한다. 이걸 이용해서 문제 풀 생각하시고 다음에 주어진 함수가 뭐예요? 단조 감소함수예요. 그래도 역함수가 존재하잖아. 단조 감소함수면은 무조건 y = x랑 적어도 한 번 만나. 그러니까 무조건 교점이 y = x에서 한 개는 무조건 발생합니다. 한 개는 발생해. 그렇죠? 하나 발생한 상태에서 더 발생할 수도 있죠. 어떻게 해요? 예. 아니 y = x 밖에서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게 하나 발생했다는 얘기는 반드시 y = x 대칭된 점에서도 다시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발생한다. 요렇게 두 개를 이 경우와 이로 나눠서 깔끔히 정리해 두길 바란다 이거지. 됐습니까?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